단어만 외우면 풀 수 있어. 내용 파악 안 되면 틀리는 거지? 단어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자, 보자. 프로모션. 단어 어휘 기억나? 프로모션은 비속어를 좀 쓰면 펌프질하는 건데 이렇게 가는 놈이 더 잘 가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뜻으로는 홍보 또는 촉진 또는 승진도 돼. 회사에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승진시켜 주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홍보인데 왜 홍보라고 번역을 할 거야? 컨슈머가 나오니까. 그지? 이 홍보라는 것은 deal with 꼭 알아둬야 돼. 뭐뭇을 다루다. 이미 아는 사람도 많이 있지? deal with 이런 거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뭘 다루는 분야냐면 이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즉 홍보라는 것은 결국 고객의 사이클러지, 뭘 다루는 거야? 심리를 다뤄야 돼. 아니 거꾸로 생각해봐. 니네가 홍보 잘하려면 고객 심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고객 심리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 홍보도 잘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we can't force. 자, 부정어는 항상 동그라미죠. 우리가 목투니까 사람들한테 결국 생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나? 없지 않나? One way.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봐봐. 소비자 심리를 알면 홍보를 잘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게 A라고 해서 고객들한테 야 A로 생각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일단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현명한 마케팅하는 놈이라면 알고 있어. 이미 이 사실. 배운 거 나온다. 홍보가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그냥 used to만 나오면 하곤 했다. be used to ing면 익숙하다. 쟤는 뭐야? 원형이지. 그럼 있는 그대로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라는 것을 이미 똑똑한 놈들은 알고 있다고. 자, 홍보는 사용된다.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조금 더 가장 분명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패션은 옷 입는 게 아니라 방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패션도 결국은 옷 입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가능한 방식으로 가장 분명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가능한 방식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가 사용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고. 홍보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정보 제공만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이게 아마추어야. 옛날 광고들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꼭 사셔야 돼요. 아니면 큰일 나요. 이거 아마추어라고. 왜? 니네가 느끼겠지만 요즘 시대에 그렇게 광고하면 반감 생겨. 그렇지? 여러분 이거 안 사셨어요? 이거 사셔야 돼요. 이 강의 들어야 100점 맞아요. 그러면 몰아치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심플하게 니네가 신뢰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때 보통 상세 정보 확인할 때 어때? 다 안 보는 게 뭐야? 소비자 신뢰도 1위. 이것은 꼭 필수품. 이런 거 안 본다. 디테일을 뭔가 정말 필요할 때는 객관적이고 아주 좀 차분하게 나와 있는 그 제품에 대해 설명만 보지 않아? 그게 오히려 소비자한테 더 큰 신뢰도를 주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지난 말로 아닌 말로 그러잖아. 딱 읽다가 뭐야 이거 제품 정보 잘났다는 얘기만 하네? 그 구매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놈들은 알아. 멍청한 놈들이 그딴 식의 광고를 하는 거야. 소비자 판매도 1위. 이것은 최고. 이렇게 현명한 애들은 알고 있거든. 그냥 담백하게 솔직한 정보 제공만 하면 이게 극도의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해되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솔직 담백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능성인데 판매를 증가시키는 가능성이 당연히 어때야 돼? goes up. 올라간다. 됐니? 이제 가불었어. 잘 봐. She's gone. 이 be gone이 가버렸다. 그래서 이거 뭐의 줄임말이야? She
is gone이라고 하겠지. 물론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어법상 틀린 거야. is gone은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수박이 안 돼. 그럼 원래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 She has gone. 결과 가버려서 여기 지금 없다 이런 뜻이야. 그 줄이니까 she's가 되고 she's는 어차피 이거랑 똑같으니까 she's gone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게 be gone은 사라졌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 좀 이상하지. gone부터 나왔잖아. 이걸 우리가 도치구문이라고 해.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럼 원래 주어가 누구다? The days. 야 이게 정확한 게 뭐야? 이게 are이 아니고 have gone이야. 그치? have gone. 근데 재미들 게 have는 또 일반 동사가 도치가 안 돼. 비동사만 도치가 되거든. 그래서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has gone이 is gone이 됐어. She has gone, she's gone, is gone이 됐어. 같은 뜻으로. 저게 이제 뒤집어지면 도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심플하게 번역하면 주어고 동사야. 그냥 간단하게 해석이 뭐야? 그런 날들은 이미 가버렸다. 가버렸다. 왜 도치를 썼느냐? 이 주어가 요걸로 끝나면 그냥 the days are gone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뭐가 엄청나게 붙었어. 관계부사절. 그치? 주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길어지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관계부사절이 이만큼이야. 원래 무식하게 쓰면 이렇게 써야 돼. The days when promotions were done in order to pull the consumers into purchasing something are gone 이렇게 써야 된다고. 결론 기다리기 너무 기니까 뒤집어주고. 요거 이제 전문 용어로 술부가 짧으면 도치시킨다는 게. 술부가 뭐야? 요 부분. 서술어 부분. 건 하나밖에 안 쓰잖아. 동사들이 건 하나밖에 안 남잖아. 근데 주어를 이렇게 기니까 뒤집은 거야. 자 해석은 잘했어. 예전엔 그럼 어땠어? 고객 중심으로 생각 안 했지. 아까 앞에 질문이랑 비슷한데 솔직 담백하게 광고를 해야 먹히는데 옛날에는 어떤 식이었어? 홍보가 이루어졌어. In order to 하기 위해서 고객을 뭐 하는 거야? 정확한 정보를 오히려 주지 않으면서 속여서 구매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디테일한 상품 정보는 감추고, 그지? 그리고 요즘도 최근에 보험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러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조그맣게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나중에 그거 계약하려고 딱 보면 아니 거기에 밑에 조그맣게 써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이제 안 먹힌다고 그게 제품을 팔 때.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소비자를 속여서 어떻게든 뭐 하겠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속이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가 이루어지던 시대는 이제 갔다. 이거는 구세대적인 발상이다. long term effect. 이게 단기적으로 먹힐 수 있어. 단기적으로. 그치? 이거 누가 써야 돼? 이 구태연한 방식을 누가 써야 돼? 한 번 팔면 땡! 이런 판매자들 써야 돼. 옛날에 시골에 약장수 같은 사람. 약장수 알아요? 동네에 한 번 딱 와가지고 자 모여보세요. 자 애들은 가 좋다 만병통치약 먹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차를 사와가지고 또 뭐지 막 쇠를 구부리는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사. 그지? 근데 봐봐. 그래서 많이 팔았어. 약효가 별로 없지. 근데 다음에 그 약장사가 또 방문해. 어떻게 할 거야? 꺼져 씨.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마이너스지. 그지? 그래서 장기적인 효과야. Getting a consumer. 자, 이거 배웠어? 5분이니까 아예 썼지만 get. 자, 문법 배운 거 단어는 get이 오형식에서 시키다의 개념으로 쓸 수 있다고 배웠어? 하지만 사용은 아니라 그랬지. 하게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두. 소비자로 하여금 사게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 뭔가를. 오케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았던 그냥 그 순간에만 보고 좋아서 산, 즉 그들이 정말로 원하거나 필요가 없는 어떤 것을 고객이 사게 되게 만들 장기적인 효과는 동사가 이거 wasn't good. 그렇게 좋지 않다. 자, 원래 파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이거 꼭 필요한가? 고민하면 필요한가? 고민돼도 사게끔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한 번 이렇게 왕창 팔아먹고 떠나면 그건 나중에 고객이 자신들이 정말로 원하지 않거나 필요한 것도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게 하게 만드는 것의 장기적인 효과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야. 다음번에 안 산다는 얘기를 어렵게 쓴 거야 이게. 어? 약장수들 동네 시끌벅적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겠지. 그 모일 때 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라고. 원하거나 필요치 않은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속아서 그걸 사는 거거든. 다음번에 또 사겠냐고. 다음번에 안 산다는 얘기야. 그 얘기 하는 거야. 실제로 소비자들은 폴드, 여기 나오잖아. 이게 폴드가 PP가 되면서 속임을 당한 소비자들이야. 한번 속은 소비자들. 이들은 일단 한 번이라도 속은 소비자들은 can do damage, 피해를 줄 수 있다. 한 번이라도 속은 소비자가 있으면 당연히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 그 회사의 판매, 맞지? 왜? 그들이 이유야. 그들이 소비자들이 항상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relate는 전파하다. relate는 관련시키다거든. 경험을 관련시킨다는 거.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뭐한다? 전파시킨다는 거. 근데 그들은 뭐냐면 relate가 관계 맺다 이런 거 알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 있게 한다. 이게 뭐야? 자기가 당하면 자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니까. 입소문 낸다. 야, 나 그거 샀는데 필요 없었어. 속았어. 안 좋은 거. 문제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 번 소비자를 한 번 속인 소비자는 자기가 다음번에 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지인들도 사지 않게끔 관련을 맺게 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야, 이 제품 그랬잖아. 어떤 이어폰을 파는데 저렴한 대신 음질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홍보지. 그럼 이거 사고도 역시 싸니까 음질 정도는 내가 가봐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그냥 쓴다고. 다음번에 가성비 필요할 때 세컨 이어폰 이런 거 필요할 때 산다고. 그럼 솔직한 거지. 근데 뭐라 그래? 그런 제품 팔면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아이폰을 능가하는 훌륭한 이어폰 이렇게 광고해. 사봤더니 어때? 음질이 구리거든. 이 새끼도 우리 속였네? 그럼 니네가 거기서 가만히 있어? 친구 만나가지고 야, 너 그 이어폰 아냐? 그거 완전 개구라야.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품질인데 솔직한 광고는 그러니까 싸겠지 인정하는 거야. 근데 그런 제품을 과잉 광고를 하면 역효과 생기고 그 제품을 소비자 한 명이 안 사는 게 아니라 옆에 파급시킨다니까.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instead 대신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대신에 마케터들은 현재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그들의 목표가 바로 소비자들을 찾아내는 거다. 어떤 소비자? 가장 appreciate, 진가를 알다로 번역하세요. 뭐뭐의 진가를 알다. 그래서 appreciate는 단어장에서 외울 때는 감사하다 또는 감상하다로 외운 사람이 있을 거야. 외운 사람 있어? 아니, 안 외웠어? appreciate 그러면 감사하다나 감상하다로 외웠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은채가 나를 도와줬어. 그럼 그 도움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자? I appreciate your help. 뭐야? 너의 도움에 대한 뭘 안다? 진가를 안다. 어떤 얘기야 그게? 그리고 이제 미술 전시관 가가지고 그림 딱 보면서 I can appreciate. 그림에 뭘 알겠다. 그런 감상이야. 그래서 이 appreciate는 감상하다일 때도 이게 어떤 건지 내가 따져보겠다 그런 게 아니고 괜찮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친구가 뭐 이거 괜찮지 않아? 그러면 생활 용어에서 I appreciate. 괜찮네 이런 거야 영어로.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적용시켜볼까? 대신에 소비자들은 그들의 목표가 마케터들은 그들의 목표가 확인하는 거야. 고객들이 어디나 찾아보는 거야. 어떤 고객들? 가장 이 회사 제품 괜찮네. 이런 사람들만 찾아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타겟팅이라고 해.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솔직담백하게 홍보를 하면 그 진가를 알아볼 사람에게만 솔직하게 광고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첫 번째는 확인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서 두 번째가 중요하지. 그 상품을 어떻게 그 상품을 홍보하는 건데 그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어떤 방식?
분명하게 그 가치를 소비자에게 그 가치가 명료해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아까 내가 다 얘기했잖아. 최고의 음질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정도의 음질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거야. 그럼 우리 다 알고 사는 거잖아. 이게 음질은 떨어지는데 그냥 뭐 통화 정도 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 사람들만 찾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작업복 같은 거 있잖아. 따뜻한 거. 따뜻한 작업복인데 작업복의 디자인이 구릴 수 있잖아. 그럼 이 그 디자인은 구리지만 따뜻함을 최고로 하는 작업복은 그 연령대, 그 노동자들의 대상으로 그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 붙겠어? 건설 현장 같은데 포스터가 붙는 거야. 겨울을 위한 방한복, 철저한 이중 구조로 외부 기온을 막았습니다. 이런 거 홍보하는 거야. 솔직하게. 오케이? 그리고 요즘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래서 니네 광고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광고가 뜨는 거야. 뜨는데 어떻게 한다? 담백하게 타겟팅을 먼저 해서 찾아서 그 대상으로 솔직하게 광고한다. 그 사람들은 진가를 아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텔레마케터, 뭐 뱅앤클럽슨 같은 고음질이 필요해? 무선 이어폰을 쓰는데 내가 텔레마케터야. 근데 뭐 마샬이나 이런 최고의 음악을 듣는 그런 뭐라 그럴까? 헤드셋이 필요해? 아니잖아. 고객님들 목소리만 들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거기 홍보할 때는 음악을 감상하는 데는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에서는 최상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솔직하잖아, 그지? 그리고 텔레마케터야. 그 광고를 봐. 맞아. 나도 이거 지금 음악 감상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 사야 되겠네. 가격도 괜찮은데? 이래서 판매량을 넓힐 수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막 그 정도 텔레마케터가 봤어. 근데 여러분, 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최고의 음악을, 클래식 음악의 선율을 감상하는 데 훌륭합니다. 오버해서 광고했어. 그럼 이제 텔레마케터가 그래? 클래식도 들을 수 있다고 했다가 뭐야 이거? 클래식 음악은 구리잖아. 이렇게 보면 얘네 뻥쳤어 하고 주변에 텔레마케터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 제품 안 사게 되는 거지. 역효과. 아까 장기적인 역효과. 그래서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 마케터들은 지금 알고 있다. 그들의 목표가 소비자를 찾아서 자신의 제품의 진가를 요 정도만 돼도 이게 훌륭한 걸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야? 홍보하는 거야. 어떻게? 아주 그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가치를 명료하게 전달하면 돼. 명료하게는 말은 솔직하게. 그러므로 마케터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어디에 그 관심 없는 소비자가 있는지. 너무 쉬운데? 뭐부터 해야 된다고? 어디에 관심 있는 소비자가 있는지를 먼저 찾고 위에랑 똑같은 내용 아니야? 찾아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그들에게 솔직하게 내용을 전달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알아줘야 된다. 대상을 찾고 그들에게 여기 빠져 있지만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해야 진정한 마케팅. 나중에 이제 여기서 대학교 경영학과 가면 전공 과목 중에 하나가 마케팅 과목이 있어. 마케팅은 항상 그런 거야. 옛날에는 소비자를 어떻게 속일까? 이 질문일 거야. 어떻게 속여서 팔아먹지? 이제는 안 된다. 소비자를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정확하게 대상을 찾아서 그들에게 솔직담박하게 어떻게 접근할까? 그걸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됐어?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해졌다고 이제. 옛날처럼 속지 않는다고. 자, 하나 더 봅시다. 이런 게 짜증나지? 열심히 해석했는데 5번이 어이없이 쉽잖아. 근데 문제는 말이야. 5번부터 보면 몰라 그러죠. 맞지 않나?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읽어왔기 때문에 5번에 그럼 당연히 관심 있는 소비자한테 접근해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부터 먼저 보면 모른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주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쉬워도 시간이 걸리고 5번이면 짜증나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 30번 문제 못 풀어서 찍을 때는 4번하고 5번 중에 찍어. 특히 그것도 고민되면 5번 찍어. 이것도 니네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이게 미소 짓는 농담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5번 찍어 그랬더니 모르는 애들 왜 5번 찍으래? 이러겠죠. 니네는 아니까 맞아요 쌤 5번이 답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그것도 공부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자, 4번 하나 볼까요? EBS도 이런 강의가 있는데 EBS는 보통 거기 선생님들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지문 하나 설명하는. EBS 강의 본 사람 있지?
수능 지문 하나씩 강의하는 거 본 적 있어? EBS에 강의가 있어. 모의고사 풀이도 있고 EBS 연기로 이제 지문 풀이도 있거든. 근데 그들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통 50분 강의에 지문 몇 개 할 것 같아? 55분 정도에 지문 몇 개 강의할 것 같아? 4개 한다고. 이게 세팅이 딱 돼 있어. 선생님이 지금 1시간 동안 2개 하고 있지. 뭐겠지. 그러니까 내 설명이 더 자세한 거야. EBS 강의는 어쩔 수 없이 1시간에 지문 4개를 소화하기 때문에 생략되고 건너뛰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은 EBS 강의만 들으면 좀 부족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EBS 강의를 들으라고 권하는 편인데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설명 학원에서 듣고 만약에 해당되는 질문이 있으면 확인용, 복습용으로 들으면 좋아. 요건 이제 니네는 아직 시기가 좀 빠르고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교 내신이 EBS 교재거든. EBS 수능 특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학원에서 수업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똑같은 지문을 인강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니네들도 할 수 있어. 이게 다 모의고사 지문이기 때문에 지금 자이스토리 보면은 거기 그 위에 여긴 없지만 여기 있네. 여기에 몇 월 몇 번인지가 나와 있지. 몇 년도 몇 월 몇 번이 나와 있지. 그래서 EBS 내가 EBSI 잘 검색하면 몇 년도 몇 월 모의고사 검색하고 관련 강의를 들으면 나와 있다고. 그럼 거기서 찾아서 듣고 수업 시간에 듣던 거를 이렇게 또 복습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10분 공부를 활용하면 무조건 영어 달인 될 수밖에 없어. 수학하고 좀 다르잖아.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구라 같아? 구라 같은 게? 선생님 IQ가 높지 않아. 그래서 수학을 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영어가 참 매력적이었던 것은 그 수학적으로 딸리는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는 정말 하는 만큼 나오더라고. 그게 너무 좋았어. 하는 만큼 나온다. 단어 테스트 하나를 봐도 내가 얼마나 정석껏 외웠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그지? 문법 문제 풀이도 내가 500개 푼 거보다 1000개 풀었을 때 정답 확률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이 어휘 문제가 어렵다고? 근데 내가 10문제만 풀고 어휘 문제를 풀었을 때나 100개를 풀어보고 풀 때는 느낌이 달랐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 문제를 계속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 선생님이 그래서 강의 안 한 문제를 지금은 시간 재지 말고 어떻게든 풀려고 해결을 모색하다 보면 그게 다 실력으로 쌓인다고. 지금 당장 안 돼도 그냥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럼 경험치가 쌓여서 그게 내 실력이 되니까 본인 자신을 믿으라고. 믿지? 스스로를 잘 믿고 있지? 어제 이제 우리 또 하윤이랑 같이 수영장에서 만났는데 내가 솔직히 처음에는 수영 배울 때 정말 신기했어.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안 쉬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어. 난 죽어도 못할 것 같았어 진짜. 그래서 물에 빠져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은 1년 딱 됐거든. 1년 딱 됐는데 지금 그냥 본격적으로 수영하기 전에 20바퀴 돌고 시작해. 20바퀴. 그렇다고 돌고 나서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되네? 이런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뭔가 비결이라면 딱 하나밖에 없어. 선생님이 정말 집에 무슨 큰 행사 있어서 1년 동안 내가 수영 가는 요일 중에서 1년 동안에 5일도 안 빠졌던 것 같아. 심지어는 그 같이 수영하는 아저씨한테 그런 말도 들었으니까 정말 빠지지 않고 진짜 열심히 나오시네요? 이런 거야. 그냥 매일 와서 뭐 대단히 뭔가 스킬이 늘고 이런 거 아니었거든. 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웃긴 게 수호막길에 계속 돌아가면 돌거든. 근데 요령이 생겨가지고 한번 해봤어. 10바퀴 돌고 이제 좀 쉬었다가 돌아야지. 10바퀴도 하윈 잘할 거야. 10바퀴 딱 돌고 쉬어야지 하고 숨 몰아쉬고 좀 서 있다가 이제 또 10바퀴 안 하고 싶어. 중간에 멈추니까 안 하고 싶어. 못하게. 내가 이 얘기 하려는 거야. 니네도 지금 날씨가 춥든 어쨌든 선생님하고 학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다니니까 지금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딱 스톱하잖아. 집에서 자습도 끊고 막 학원도 안 다니고 좀 쉴래 하면서 한 달 딱 놓잖아. 한 달 뒤에 정말 오래 걸려.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배짱이도 그럴 거야. 한 번 빠지면 여기 배짱이 하는 사람 있지. 하루 어떻게 아파서 결석하잖아. 다음날 딱 가기 싫어. 근데 계속 하던 거는 계속 또 한다고. 뭐 하던 건데 뭐 하던 거. 그래서 요것도 얘기인데 예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 니네 컴포즈 같은데 먹으면 도장 찍어주지. 도장 찍어주잖아 이거. 10장 모으면 쿠폰 드립니다 있잖아.
10개 찍는 거 이거 주고 모으라고 버린다. 이거 언제 모아 이렇게 버린다. 근데 있잖아 10개 모은 거 똑같거든. 이거 내가 지원한 얘기 아니야. 수능지문에 나와. 요거 2개 칠해서 주잖아. 어차피 앞으로 10개 채워야 쿠폰 받는 건 똑같지. 근데 이거 서비스로 2개 채워주잖아. 그럼 어때? 2개나 있으니까 이제 계속 하면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야. 이거 뭐야? 맨땅 헤딩이지. 이거 띡 주면 야 이거 언제 모아? 2개 찍어주면 똑같은 10개인데 약간 조사모사 같은 거지. 근데 이거 2개 찍히기 아까운데?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하다가 그만둘 때 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동안 한 개 있는데? 아까워서라도? 이게 사람의 동기부여가 더 낫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 공부를 안 하다가 처음 시작하는 애들이 힘든 거야. 동기부여 될 게 없거든. 최소한 이렇게 시작한 놈들은 한 개 아까워서라도 놓치질 않아. 그럼 이게 많이 찍힐수록 어때? 점점 더 포기할 확률은 줄어들겠지. 그래서 내가 점점 선생님하고 수업 들으면서 영어 수업이 베이스가 돼 나가면서 점점 아마 영어를 포기했다는 생각은 줄어들 거야. 얼마나 버텼냐에 따라서. 존버. 오케이? 안 하려고 개기고 있을수록 계속 머물러 있을수록 때려칠까라는 생각이 자꾸 점점 커지거나 그대로 유지될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어도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무식하게 그래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야. 그럼 한 개 아까워서라도 나머지 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계속 이 고민만 하게 돼서 언제부터 하지? 너무 많은데 저거 언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언제 하지? 계속 미루려도 여기 있을 뿐이야. 니네는 한 이 정도 왔으면 배운 게 아까워서라도 니네 배운 거 되게 많아 지금. 그거 까먹지 않게. 자, 그 다음 요거 라스트. 자, 이거 딱 보면 구문 보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본 수업 시간에 구문을 해주는 거야. 그게 숙달이 되잖아? 나랑 뭐야? 무슨 주? 가주. 진주어? 여기에 무슨 주어다? 자, 니네 이 올라오자마자 내가 의미상 주어 연락 떠들었잖아. 그럼 해석하는 순서도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 관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그리고 다른 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통념이 먼저 나오지. 뻔한 얘기. 사람들이 이거 관찰하는 건 뻔한 얘기 아니야? happening. 어떤 사건들을. 자, 어떤 의미의 사건들을 관찰해서 저건 뭐지? 봤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nd then 그리고 나서 병렬이야. 관찰하고 나서 seek. 찾는 거지. 뭘 찾아? 설명을 찾는 거야. 되게 어렵게 설명하시기 모르겠어? 자, 사건을 목격했어. 얘가 지금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뭐야 이거 뭐 때문에 소리 난 거야? 뭘 찾는 거잖아. 설명을 찾는 거지. 이 설명을 못 찾잖아? 그게 공포야.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밤에 거실에 나왔어. 아무도 없었어. 근데 커튼이 1m 훅 올라갔다 떨어져. 해프닝을 목격했거든? 관찰했거든? 근데 뭐지? 뒤에 창문을 열었구나. 그러면 이제 저것 때문에 그랬네. 설명을 알았으니까 안심이 돼. 근데 분명히 다 밀폐돼 있어. 근데 뭐 움직여? 왜 인간은 현상을 보고 설명을 못 찾으면 그때부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야. 최근에 지금 작은 방에서 왜 소리 계속 나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30분을 냈어. 알고 보니까 그 문풍지 끄트머리가 떨어져가지고 미세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탁탁탁 치는 거더라고. 그걸 발견하고 나서 아이씨 괜히 쫄았네. 이해되지? 왜 그 사건들이 occurred, 뭐 했는지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라고. 통념에 대한 역전. 이제 슬슬 주장이 시작되는 거야. 어휘 문제인데도 중요하지. 왜? 주제를 찾아야 밑에 어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우리가 설명 찾는 과정을 reason이 이유가 아니고 동사로 추론하다에 볼 수 있어. 그래서 reasoning이 추론이야. 앞으로 수능 지문에서 reasoning을 한다? 그건 뭐야? 현상에 대한 이유를 찾고 설명을 찾는 과정이다. reasoning, 추론. 그 추론은 때때로 뭐 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면 아직까지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설명을 찾는 건데
그 설명을 찾는 추론의 과정이 때때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사실은 뭐 책을 많이 읽어서는 알겠지만 이게 맞다 이러면 이야기 전개가 잘 안 돼요. 추론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 추론은 때로는 맞다. 때로는 잘못된다. 사실은 보면 이게 right든 wrong이든 별 상관없어. 왜? 때때로. 하지만 이렇게 써놨으니까 때때로 잘못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이유 나오면 뻔하지? 이유가 뭐래? 한두 개의 misconception. 무엇으로써? 잘못된 개념, 즉 오해. 잘못된 개념도 좋고 우리가 뭔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어떤 이것 때문에 그 추론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One of these, 이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주는데 ecological fallacy, 생태학적인 오류라고. 이거 번역할 필요 없어. 이탈리크로 나오면 고유명사니까 원래 단어가 가진 뜻 이외의 뜻을 가질 수도 있거든. 자, fallacy는 오류고 ecological은 생태학적인 이런 거거든. 설명 나와야 돼 반드시. 이탈리크는 얘가 뭔지 모르는 단어니까 설명이 나와요. 거기서는 한 주장이 이렇게 하나의 주장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말로 겹치니까 하나의 논지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이론 속에 하나의 논지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즉 이 안에 내용이라는 얘기야. There is a, 잘 봐. 이거 니네 선배들 이거 말이야. 이걸로 잘못 봐서 틀린 새끼 있어. 이게 뭐야? 캐주얼이야. 이건 간편한, 편한. 그래서 캐주얼 복장할 때 캐주얼이고 이걸 캐주얼로 봤다니까. 캐주얼이 아니고 얘는 cause가 원인이지. 그래서 causal이면 인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causal relationship이 무슨 관계야? 인과관계라는 거야. 인과관계. between 두 가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오류야, 오류. 오류를 가지면 이거 인과관계 있네 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야. 그저 뭐 때문에? 그거 둘이 함께 벌어진다. 자, 그럼부터 얘기해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알지? 그 배가 떨어진 게 까마귀 때문이야? 그 속담이 의미하는 게 그거야? 하지만 까마귀 나는 동작과 배가 떨어진 동작이 어떻게 벌어졌어? 함께 벌어지면 우리는 그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니까 배 농장 주인이 뭐라 그래? 저 까마귀 새끼! 올바른 인과관계야? 아니라고. 오류라고. 왜? 까마귀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우연히 배가 떨어지는 시기에 까마귀가 날아버린 거거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인과관계가 아니지. 그냥 우연이야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걸 인과관계로 따지면 그 죄 없는 까마귀를 다 총살시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말했던 ecological fallacy가 내용이 뭐야? 이 내용이 뭐야? 어떤 일이 함께 벌어지면 무조건 인과관계라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지. 이게 징크스가 되게 돼. 징크스. 맞지? 우연히 어떤 문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연필심이 부러졌어. 근데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해? 연필심 부러지면 문제 안 풀린다. 이래버리는 거야.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인과관계를 거짓으로 잘못된 인과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 ecological fallacy의 오류에 빠졌구나. 오케이? 항상 수능 지문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해됐지? 그럼 여기 맞아.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1950년대에 it was found that crime rate, 발견이 된 사실이 가주어야 대절진 주어, 범죄율이 가장 높았다. 어디서? 동네에서. 어떤 동네냐? 쭉 가는 거야. 그 동네에서 immigrant가 누구냐? 이민자 씨 말고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 있지? 이민자들이 가장 숫자가 많았던, numerous, 넘버에서 나온 단어야. 수가 많았던. 즉 이 동네 이민자, 멕시코계 이민자 이런 제3국의 이민자들이 많은 동네가 있었어. 거기서 범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어. 자, 이게 동시에 벌어진 일이 뭐지? 이민자가 많이 사니까 동시에 범죄율이 높았지. 그럼 이걸 가지고 ecological fallacy에 빠진 사람은 뭐라고 유추하겠어? 이민자 많으니까 범죄가 많네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하필이면 이민자가 많은 동네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으니까. 둘 사이에 동시에 벌어졌지. 이민자도 많이 살고 있고 범죄율도 높아. 동시에 벌어졌으니까 이거 이민자 때문에 범죄율 높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야. 그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동시 발생이야. 니네 앞으로 co가 들어가면 동시에란 뜻이야. 그래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 무슨 워커? 코워커, 동료야. 그리고 호스트가 개최하다지. 그래서 우리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했지. 그 공동 개최를 co-host라고 해. 자, 우리 작동하다 뭐야? operate가 작동하다지. 함께 작동하는 게 co-operate라고 해서 이걸 무식하게 cooperate라고 읽으면 안 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협조 감사합니다 할 때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이렇게 읽어야지 cooperation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co라는 건 둘이 같이 하는. 그럼 여기서 occurrence가 occur 발생하다의 명사형이니까 동시 발생.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이민자가 많고 범죄율이 높은 걸 동시 발생으로 사용하는 거야. 왜 동시 발생으로 얘기하는 줄 알아? 실제로 따지고 보면 동시 발생이 아니야. 생각해봐. 이민자가 많이 사는 동네였는데 나중에 범죄율이 높아질 수도 있어. 지금 보면은 동시에 벌어진 것 같지만. 근데 무조건 동시 발생으로 보는 거야. 사용하는 거야. 목적이 있어. 뭘 주장하려고? 트럼프 같은 놈들이야. 이민자가 뭐다? 바로 원인 아니겠느냐? 이 범죄의 원인 아니겠느냐? 이건 어떻게 해야만 설명이 돼? 동시 발생을 했어야만 설명이 되지. 그지? 트럼프가 지금 이민자 때문에 미국이 망한다. 이민자 추방하자 하는 게 사실 미국이 전성기에도 이민자가 있었어. 있었지. 근데 지금도 그때는 불법임이 더 많았어. 근데 지금 불법임이 막 동시에 늘어나는 것처럼 막 홍보를 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이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용하는 거야. 이걸 마치 무슨 발생처럼? 동시 발생처럼. 오케이? 그러니까 주장이 뭐야? 범죄의 원인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사람은 뭐에 빠져 있는 거야? 의도적이든 아니든 아까 얘기했던 ecological policy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하지만 신중한 뭘 해보면 analysis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겉으로만 믿지 말고 실제로 분석을 해봤어. 누군가가 이 상황에 대해서 뭘 분석했겠어? 진짜로 동시 발생인지 아닌지 분석해봤겠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을 했어. 신중한 상황별 분석이 reveal 뭐라 그랬어? conceal의 반대말 conceal은 덮는 거고 reveal은 드러냈고 밝혔어. 알고 보니까 또 나왔잖아. 이민자들이 자 익숙해지라 그래서 수동태 단어 끝내면서 내가 익숙해지라 그래서 be forced to be 자 뭐야? 시킨 거야? 어쩔 수 없이 당한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구나. live 살게 된 거구나. 이민자들이 neighbors 이웃의 동네에 살게 됐는데 어떤 동네야? 범죄율이 벌써 이미 어땠든 동네에 살았을 것 같아. 낮은 동네에 살았겠어? 이미 높아져 있는 동네에 살았어. 그 다음에 동시 발생 아니지. 이미 범죄는 높아 있는데 거기에 이민자들이 가게 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틀렸고 실제로 그들은 이 범죄율 높은 동네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는 거야. 그들은 afford가 여유가 있다. 사거나 할 만한 여유가 있다거든. 그들은 여유가 없었어. 뭘 살 만한? 더 비싼 주거 시설을 살 돈이 없었던 거야. 이 safer 더 안전한 동네에. 이게 범죄율 낮은 동네겠지. 그러니까 뭐야? 범죄율이 높고 낮은 동네가 있는데 가서 높인 게 아니라 가난하니까 집값 싼 데로 갔을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도 막 저기 빈민촌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지.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이미 범죄율이 높은 그 동네가 예를 들어서 조수진이 살던 동네 집값이 떨어졌어. 조수진 때문이지. 집값이 떨어졌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면 내가 범죄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동네 집값이 낮으면 뭔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런 집값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내가 치부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오류에 빠지면. 그러니까 빚내서 좋은 동네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뭐야? 돈 없어도 좋은 동네 가면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불법 도박 성공하면 좋은 동네 가서 살아. 착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 다 착해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 저 이상한 동네 가면 거기 사는 사람 다 나빠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나? 이민자들은 커밋 또 나왔어. 커밋이 단독으로 나오잖아. 저지르다. 근데 선생님이 배웠지? 커밋 A to B는 뭐였어? A를 B에 갖다 바치다.
단독으로 나오면 저지르다. 특히 범죄같이 안 좋은 일을 저지를 때 커밋을 많이 써. 그래서 이민자들 그 스스로는 저질렀다. 오, 삐우야. 근데 삐우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삐우는 긍정이야. 좀 있다 이거고 삐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여기 삐우가 나왔어. 이것도 어퓨로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내용이 틀려. 굉장히 거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야. 굉장히 범죄의 작은 영향. 있어봐야 조금이었다고 보지. 그러니까 기여도가 없어. 범죄의 기여도가. 만약에 그런데 아까 한 대로 이 분석을 누가 했잖아. 이거를. 동시 발생이 아니란 분석을 누가 했잖아. unless 뭐였어? 하면 안 하면. 안 한다면이야. 안 한다면. 네가 분석하지 않으면. 어떤 주장을. 그 ecological policy에 빠져서 하는 주장을 네가 다시 한번 뭐 하지 않으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가정법이야. 그러면 넌 아마도 잘못 뭐 하겠어 당연히.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 관계를. 그러므로 잘못된 신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선동이야. 히틀러가 써먹었지. 히틀러. 유태인이 그때 굉장히 독일 내에 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본 원인이 그건데 유태인들이 근면하게 돈을 벌어서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유태인 빼놓고 독일인들이 그때 경제 공황이야. 근데 그 이유가 유태인들은 잘 살아. 평소에 개미처럼 열심히 모아놨으니까. 근데 독일인들은 흥청망청 쓰다가 나라가 도탄에 빠진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어때? 자기들이 경제를 폭망시켜놓고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유태인들은 잘 살아. 자기들 못 사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인과관계. 우리는 못 사는데 저 새끼는 잘 살아. 이렇게 된 거야. 유태인 조져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히틀러가 니네 있잖아. 나와가지고 힘으로 무력한 사람이 아니야. 히틀러 선거를 통해서 뽑힌 총리이자 대통령이야.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해? 총통이라고. 그지? 니네 찬성표 몇 퍼센트 받은 줄 알아? 히틀러가 독일 국민한테 73% 받았어. 결국 히틀러가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런 이컬라지컬 폴리시에 빠져있는 독일 국민이 더 문제였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히틀러가 막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 영상 보면 이해가 돼? 와 하이 히틀러 막 국민들이 그러잖아. 이게 강제로 김정은처럼 총살시켜서 된 게 아니라니까. 국민들이 그때 오해에 빠져서 누구나 맞아 유태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믿은 거야. 지금 트럼프가 똑같잖아.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이 구려졌어 이렇게 됐으니까 이민자들이 추방해야 돼. 그래서 담장 쌓고 막 내쫓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자들도 다 내쫓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아빠랑 TV 보면서 트럼프가 이런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걸 보면서 저거 폴라시컬 파리시에 빠져서 저러는 건데. 그리고 니네는 이 얘기를 왜 끝까지 하느냐. 수능 지문에 관련된 내용이 다른 예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소재, 즉 책을 많이 읽어보고 아니면 최소한 영어 지문이라도 많이 다뤄본 애들이 맥을 잡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치? 오늘 종합문제 배웠어? 글의 맥을 잡고 단어의 반열을 통해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찾는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자. 하지만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자 마지막 얘기야. 한 번만 읽고 푼다는 생각을 해. 이걸 몇 번씩 읽으면 안 돼. 그래서 무엇보다 정확한 영어 독해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한 거 가만히 보면 왔다 갔다 안 했어. 주제 문제 풀 때처럼 여기 있으니까 재진술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 이런 걸 안 했어. 오늘 선생님이 네 문제 풀어준 건 처음부터 밑까지 그대로 내려왔어. 해석을. 너희들 이렇게 하는 대신에 몇 번만 한다. 한 번만 해석한다. 알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나머지 문제 꼼꼼히 풀어보세요. 고생했어.